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1월 21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소폭 상승 마감했죠. 하락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막판에는 상승으로 마감하는 모습인데요. 지난주는 주로도 소폭 하락하고 마감했는데 한 주로도 미국 시장의 관심은 연준 의원들의 발언에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참 시장이 연준 의원의 발언이 참 크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는 게요. 지난번 6월에서 8월 달에 주가가 올랐을 때 FMC 회의에서 제롬 파월이 긴축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죠. 그때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시장이 자기들의 의지를 오해해서 주가가 올랐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 주가가 다 빠졌었잖아요. 그 다음에 주가가 이번에 다시 10월 달에 오르기 시작했던 게 메리 데일리 연은 총재가 그런 발언을 하죠. 12월에 금리 속도 조절 의논 가능성 뭐 그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막 오르기 시작했고 거기에 중간 선거에 기대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올라간 것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둔화되면서 올랐던 이 상황이 됐죠. 근데 지금은 또 발언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임스 블라드 그 세인트루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점도표라는 게 있는데요. 이 점도표를 통해서 5%는 최저 수준이고요. 7%까지 열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닐 카시카리라든가 그러니까 미니애폴리스 지난번에 말했던 사람, 그다음에 제퍼슨 연준 이사도 또 로레타 베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또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도 거의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뭐냐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통화 긴축이 필요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지금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물가 안정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발언이 나오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12월 달에 원래 자이언트 스텝을 가려고 하다가 메리데일리에 의해서 빅스텝 가능성이 제기가 됐고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하도 이제 앞으로는 진행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분위기였다가 다시 12월에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소폭 제기되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물론 뭐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보면 빅스텝 확률이 75%고 자이언트 스텝 확률이 2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다시 불씨를 살려내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연준 의원들이 굳이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냥 2% 갈 때까지 금리는 계속 유지돼야 될 거다. 금리 상승이 유지돼야 될 거다. 이 발언이면 될 것 같은데요. 연준 의원들 사이에서 자꾸 말이 오가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어쨌든 이번에는 여러 의원들 동시다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메리데일리의 그 발언은 일단 물 건너간 거고요. 또 이번에 연준 의원들은 금리 인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금리 인하는 생각이 없고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이다. 라고 세기를 박아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뭐 경기 침체에 의해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어떤 금리 인하 이런 어떤 기조적인 발언은 이제 거의 다 없어져 버렸고요. 이제는 금리 인상의 속도가 얼마냐, 목표치가 5에서 7로 가느냐, 뭐 이 정도 얘기가 좀 나오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에는 미국 시장에서 23일날 의사록 공개가 있고요. 24일날 추수감사 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23일날 지난번 FMC 회의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상황이다. 그것이 이제 의사록 공개라고 하죠. 이 의사록 공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미국 시장 보시면 나스닥은 0.1%, 다우는 0.59% 상승해서 마감하는 모습인데요. 다우 차트를 먼저 좀 볼까요? 다우 차트를 보시면 지금 현재 양봉이 2번 연속으로 나왔네요. 양봉 연속으로 나왔는데 목요일 거는 마이너스로 끝났고요. 금요일 거는 플러스로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목표치를 채우고 있는 그런 추세선에 걸려 있는 상황이라서요. 상승이 상당히 제약될 수 있는 공간에 있다. 뭐 이런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저는 미국 시장이 지난번에 메리데일리 발언에 의해서
금리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을 주가를 올렸고 중간선거에서 올렸는데 그 중간선거와 메리델리의 발언은 전부 다 없어졌다는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본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그러니까 상승 출발했던 원점, 지난 10월 13일 원점으로 다 돌아가거나 그 밑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나스닥인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목요일날 양봉을 줬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플러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상황이죠. 왜냐면 저점에서 올라온 양봉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날도 결국 음봉으로 마감하는 상황이거든요. 강보합으로 끝났지만 음봉으로 끝나는 상황. 일단 5일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끝나는 모습인데요. 나스닥이 다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정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고요. 다우가 결국은 나스닥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지금 미국 시장은 상당히 잘 견디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24일날 추수감사절로 미국이 휴장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금통위가 있어요. 이거 지금 목요일이죠. 금통위였는데 금통위에서 지금 시장 대선은 베이비 스텝이 진행되고 있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빅스텝은 대외 금융 안정을 위해서 한 거다. 그러니까 환율 뭐 이런 것 때문에 한 거고, 이번에 베이비 스텝은 대내 금융 안정화에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돈맥 강화가 좀 많은 상태죠. 특히 금리가 올라가면서 돈을 구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됐고 있고,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것은 이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에서 사실 금리 인상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또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마이너스 대출이라든가, 그렇죠? 집 대출 받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도 생각하면 사실 금리 인상을 하면 안 되겠죠. 문제는 뭐냐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 차를 봤을 때 여전히 너무 크다라는 거죠. 이번에 베이비 스텝 하게 되면 미국과 우리는 무조건 1%가 벌어지거든요. 빅 스텝을 하면 0.75가 벌어지고요. 만약에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 1.25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뭘 할 거냐의 싸움이고 우리나라가 뭘 할 거냐에 대한 싸움이죠.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가 1%를 넘기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1% 안쪽으로 계속 유지를 해주는 것이, 그래도 지금 현재 금리 차가 미국이 더 높은 것은 결국 좋은 건 아닙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자본금리들은요 금리가 높은 쪽으로 다 갑니다. 금리 낮은 쪽으로 갈 이유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금리 낮은 곳이 높은 곳과 큰 차이를 가지지 않으면서 더 좋은 나라, 더 많은 안정된 나라라면 가겠지만, 미국과 우리는 약간 얘기가 다르죠. 미국이 우리보다 더 안정됐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가 높은 것은 결국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금리 어느 정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좀 맞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에서는 베이비 스텝을 너무 주장하는데 지난번에 소수 의견이 2명 있었죠. 그 두 분이 전부 다 뭐 베이비 스텝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번에 빅 스텝을 하게 되면 시장 충격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먼저 베이비 스텝을 너무 시장에 얘기하는 상황이라서요. 이게 만약 빅 스텝으로 가버리게 돼버리면 이제 골이 아플 수 있죠. 차라리 그냥 상황을 모르는 쪽으로 얘기를 해놔야 되는데 거의 기운 쪽은 베이비 스텝을 거의 기울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분위기가 오히려 빅 스텝을 했을 때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뭐 그걸 떠나서 시장은 뭐 대내 금융 안정을 위한 하늘의 제스처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그거라면 뭐 베이비 스텝이 맞다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코스피가 2,500, 2,400이냐 기로의 한 주. 무슨 말이냐면 이번 주에 코스피가 2,500도 될 수 있고 2,400도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2,444로 끝났거든요. 2,500을 못 가고 밀렸단 말이죠. 2,499.54에서 밀려버렸기 때문에 2,500을 갈 거냐, 다시 2,400으로 회귀할 거냐, 그 밑으로 회귀할 거냐, 그 싸움이 이번 주에 아마 결정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번 주에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선물에서 사실은 누적 매도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을 다음 달 두 번째 목요일까지 다 마무리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뭔가 답을 줘야 되겠죠. 어쨌든 이 코스피로 약간 눌리는 그런 과정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뭐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특히 지금 우리나라 그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거래세이나 이게 지금 좀 불투명한 상황이 됐어요. 사실 이게 지난번에 국내장을 끌어올리는 아주 좋은 재료였거든요. 근데 이게 또 불투명한 상황이 되고 있어서 이로 인해서 뭐 시장이 또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